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휴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쉬시더라도 사주 공부는 변함없이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해본 결과는 사주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경지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생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적게는 한 10년 정도는 사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매일매일 사주를 놓치지 않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주의 공부를 해보면 어떤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연구할 부분은 사주와 오력입니다. 사주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력은 뭐냐 이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한 가지의 특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의 특기를 힘이라고 한다면은 한 5가지 가운데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와 오력은 어떻게 서로가 연결이 되며, 또 사주에서 보는 오력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력이란 말은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팔자라는 책에 보면은 윤태현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력이라고. 그게 아마 1980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89년도 6년도부터 나와서 89년도쯤에 나온 책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 속에 보면은 이 오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자, 당시로 말하면은 명리학 책으로서 베스트셀러, 즉 1년에 1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이기도 하죠. 그 내용에 오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와 오력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력이라고 하면은 권력과 검력과 필력과 을력과 완력입니다. 권력은 가장 좋죠.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빠른 길이 바로 권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공룡이 되어버린 검찰이 된다면은 일단은 권력을 가진 것이 되겠죠.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법권이 되겠죠. 그 다음이 지금은 사법권은 아닙니다. 이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죠. 그리고 검찰, 경찰도 역시 행정부에 속하고요. 이러한 정도가 권력과 연관이 직접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입법부,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원 역시 권력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다 권력 기관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력이라면은 한마디로 법을 다루는 법기관, 그 다음에 입법기관인 국회, 또 내지는 정부를 이끌고 가는 행정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권력은 이야기했고요. 검력은 너무 쉽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은 뭐 재벌도 될 수가 있고, 그죠? 큰 부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든지. 세 번째로는 필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공부를 유난히 잘하셨던 분도 물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율국 선생님이죠. 이율국 선생님께서는 9번의 장원급제를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공부를 잘해서 공부 힘 역시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또 언력이 있습니다. 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자죠. 그래서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앵커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 말하면은 뭐 기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사회를 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언력 속에는 가수들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거 4개 하면은 권력이 있든지 또 돈이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이 언력 속에 또 재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도 들어갈 수가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력입니다. 완력은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이 좋아서 그래서 조직의 보스가 됐다 이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서는 운동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완력이라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노동자가 완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력을 사주의 십신하고 하면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지어보면은 권력이라고 하면은 관살이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관 이것을 관이라 그러고 살이라고 하면은 무관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금력은 이렇게 재로 봅니다. 그죠? 돈하고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필력은 인과 연관을 지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을력은 재능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가니까 식신이나 상관과 연관을 짓고요. 또 완력은 비견이나 급제가 완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력은 사주명리학의 십신과 이렇게 직접 연관을 지어서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력 가운데 길신과 연관이 된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길신과 연관도 되지만은 이 오력이 또 육친상으로는 또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력입니다. 권력은 길신 가운데니까, 그죠? 길신은 재관인식과 비견까지를 길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시켰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면은 벼슬입니다. 벼슬관이고, 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은 정관인데요. 정관인데 용재, 정관인데 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정관봉재해서 정관인데 재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인데 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정관인데 봉인도 있습니다. 정관을 쓰는 사주인데 인이 있어서 좋은 거죠. 이 재가 있어서 좋은 것은 정관을 제가 직접 생해주니까 정관이 권력이 한마디로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관을 쓰는데 인이 있는 것은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 주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존관합살은요, 관이 있는 중에 살이 있는데 살이 문제가 되는데 살은 합해서 없어지고 관만 살아있으니 어떻게 따지면은 이 사주들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귀한 사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신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에 길신이 용신인데 흉신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흉신도 있고 길신도 있는 것이 더 낫다. 그 이유는 용신을 임금이라고 하고 상신을 재상이라고 하는데, 재상 즉 임금을 보필해주는 기운이 없는 것,
여기에 비해서 순수하게 임금만 있으면은 조금 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이라고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덕이 좋은 사람이 되죠. 거기에 비해서 여자인 경우라 그러면은 남편 덕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입니다. 재는 일단은 관을 생해주 가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을 보면은 관이 비견급제로부터 재성을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나라의 관청이 나의 재물을 지켜준다. 뭐 이러한 식으로 자평진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봉식신입니다. 재를 쓰는데 식신을 만난 겁니다. 재물을 버는데 아래 사람 덕도 있다 이 말도 되죠. 재물을 버는데 아이디어로 벌었다 이 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봉상관입니다. 재물을 버는데 말로서 벌었다. 제격회의는 재물도 많은데 학문운도 좋다. 이렇게 보죠. 자, 이걸 재를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나 또 내지는 부친으로 봅니다. 여자는 이 재가 역시 부친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또 편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학이라는 것은 명리학의 재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으며 남자 입장에서는 재물도 많지만은 처덕과 부친덕이 있음을 뜻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부친덕과 시어머니 덕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력이죠. 학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수본관입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벼슬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또 인수봉살입니다. 그래서 관하고 살하고 차이는 학문을 해서 무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인정식신은요. 인을 쓰는데 식신은 내가 뭔가를 밖으로 드러낸 것이 되는데 내가 한 학문을 전수시켰다는 말도 되는데 식신은 무엇을 고치는 데 썼다는 말도 됩니다. 또 연구하는 데 활용했다 이 말도 되고요. 또 인용상관은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말로서 가르쳤다. 다 같이 아랫사람을 키웠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좋습니다. 인용 비급이라 인을 쓰는데 비견급제를 쓴다. 용신이 인인데 비견급제가 있어서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학문을 하는데 주위의 덕으로 재에 대한 공격을 다 맞게 되었다. 비견급제가. 그래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덕이 아주 좋았으며 금전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죠. 자, 요걸 육친으로 보면 다 같이 조상덕이나 부모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필력 다음이 이제 을력입니다. 을력은 말에서 먹고 사는 것도 되지만 재능과 직접 연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재능을 뜻합니다. 을력 속에는. 그래서 재능은 식신이랑 상관인데 길신의 의미로 봤을 때는 식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신, 생재라 내가 연구한 것으로서 재물을 크게 벌었다. 식신, 제살이라 나의 덕과 내가 노력해서 적군을 물리쳐서 공을 크게 세웠다. 그래서 이거는 부와 이것은 귀를 얻은 것입니다. 자, 식신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랫사람도 되고요. 또 손자도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식신은 역시 아랫사람도 되지만은 자식 그 중에서도 딸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다 함께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명리학을 통변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완력과 연관이 됩니다. 힘입니다. 자, 비견은 길신이라고 그랬죠. 비견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비견이 있는 중에 관을 만나게 되면은 자, 벼슬을 하게 된 것이죠. 내 능력으로. 또 식신은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살게 된 것이고 또 식신이 인을 만나게 되면요. 능력도 있는 중에 부모덕도 받게 된 것입니다. 비견은 남자 여자 다 같이 형제나 동료나 친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길신과 이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오력이 흉신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겠죠. 자, 흉신과 연관이 되면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자, 흉신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상급인이죠. 그죠?
그래서 살상급입니다. 살상급제, 양인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권력입니다. 살을 쓰는데 살도 권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을 쓰는 경우가 군인, 경찰, 검찰 이렇게 되고요. 또 일반적인 권력기관 중에서는 감사원도 이게 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잘못을 가려서 살, 처단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또 이 살이 인사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 인사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이걸 크게 살과 연관되는 것을 확대시키면은 종교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죽고 사는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역사학자입니다. 사학과도 연관이 되고요. 우리와 같이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보험과 연관이 되는 사람들도 살과 연관이 됩니다. 왜? 죽고 사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연관이 된다고 하면 도축업자도 들어가고요. 또 장례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독극물을 만지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죠.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살이라 그러면은 독극물 외에도 이러한 죽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것,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간혹시는 미생물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바로 살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권력인데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데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죄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상관이라고 그랬죠. 상관생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재물을 버는데 활용했다 이 말도 되죠. 아이디어가 있는데 페인이라 그러는 것은 아이디어를 글로 나타냈다. 그래서 작곡가, 발명가가 되었다. 이런 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상관이 살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들어갑니다. 자, 필력과 연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상관 페인이 직접 들어가고요. 페인. 그래서 내 가진 재주를 걸러서 나타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필력에 여기 직접 상관은 아니지만 살인상생이 돼도 죽고 사는 것을 학문으로 나타냈다 이 말도 되기 때문에 필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을력은요. 흉신이지만은 상관이 살을 제거하면은 또 역시 대단히 큰 작용을 합니다. 내 가진 아이디어와 순간의 기지로서 적을 물리쳤다. 그리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을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완력입니다. 완력이라고 하면은 힘이죠. 그죠? 자, 급제가 살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급제라는 것은 인덕인데 인덕이 있어서 인덕으로 인해서 큰功을 세운 사람 이 말도 되고요. 급제인데 식신을 생합니다. 도둑이 됐지만은 오히려 먹고 사는 건 남을 돕는데 활용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급제와 양인은 이게 일간이 양이냐 음이냐의 차이인데 그죠? 양인이지만은 살을 차고 있으면 귀하게 된 거죠. 양인이지만은 살을 하나 잡았으면 이거 역시 귀하게 된 것이고 양인은 또 식신을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흉신이지만은 길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력을 이렇게 길신과 흉신으로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력과 또 사주와는 직접 이렇게 연관이 됐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고사성어 가운데 의미 있는 고사성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이렇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침에 돌을 들어 깨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공자님의 말씀을 후대의 제자들이 이렇게
적어서 책으로 만든 게 바로 논어죠. 논어에 인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침 조자죠. 요거는 문자는 이게 귀자가 들어갔으니까 들을 문자가 됩니다. 입구자가 들어가면 물을 문자가 되고, 그죠? 자, 도는 이게 길도자도 되지만 우리가 말하면은 도자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이 말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은 이거는 저녁 석자죠. 저녁 석자 죽을 사자. 저녁에 죽어도 이거는 가할 가자도 가하다. 이거는 의조사 의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어 이렇게 치면은 의역을 하자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명리학으로서 인생을 한번 밝혀보자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요. 명리학으로 인생의 도를 깨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아주 단언하겠습니다. 명리학 속에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은 철저한 논리학이면서 깊은 인생 철학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력과 사주 연관이 있느냐? 예.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예. 권력과 관살과 연관이 되고 금력이라는 것은 재성과 연관이 되며 을력이라는 것은 명리학의 인과 연관이 있고 또 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과 연관이 있으며 완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과 연관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와 오력은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는지 그걸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